전 세계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통 30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 평통이 탄생한 것도 30년이 됐습니다. 과연 30년의 평통 어떨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자리에 객관적으로 평통을 지켜봤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미주 언론인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변영진 감사합니다.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 세근성 총연합회, 미주 총연합회죠? 네. 세근성 미주 총연합회 총회장, 그리고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 권석대 총회장 모셨습니다. 권석대 총회장은 평통위원은 하지 않았지만은 객관적으로 평통을 많이 지켜보았고, 과연 또 평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가견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그 평통 전체적으로 보는 평통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우선 변홍진 언론인께서 좀 지적을 해 주시죠. 네. 원래 그 평통의 지금 역사가 한 30년 됐는데, 네. 지금까지 그 세계 최대 동포 사회를 아우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평통을 보면은, 네. 평통에 지난번에 30년사 출판 기념회도 했지만, 네. 전반적인 동포 사회의 시각은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헌법기관은 아니었다 하는 네. 것이 많은 그 동포들의 시각입니다. 왜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까? 우선은 평통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네. 그 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통일에 대한 그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문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지난 30년 동안 볼 때 정말 그 통일에 대한 그 자문기구 역할로서 자문위원들이 그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네. 본국 정부에다가 제대로 건의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권석대 총회장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에 네. 그 평통 그 활동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경우에 네. 뭔가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변홍진 언론인께서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석대 총회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 네. 우선적으로, 그 평통위원 하면은 아마 해외에 3,500명이 되고 그 중에서 미국에만 하더라도 네.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통위원으로서 할 기능을 제대로 했더라면은 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에 한 그 활동을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권석대 총회장께서 지적한 대로 이 평통 자체를 우리가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16기 평통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특히 네. LA 평통이 16기가 구성이 되는데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평통을 위한 건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 평통의 또 하나의 그간에 지적된 문제점입니다. 지금 애초에 평통 설립 목적에 부합이 된 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보다도 그 30년 동안 평통을 하는데 가장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자문기구입니다. 네. 근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국내와 합해서 네. 2만 명 정도가 그 평통위원인데 네. 2만 명 정도의 그 거대한
숫자로 자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현대 사회에서 네.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숫자가 많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평통이 그동안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설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네. 그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 수차례 그 정권 교체기도 있었는데 네. 그 교체기 때마다 그 자기들 정권에 필요한 존재로 네. 평통을 그 변화시켰어요. 네. 예, 이런 문제가 평통의 본래 있는 그 순수성이라든지 본래 목적을 행하는데 그 정권의 그 편향에 따르는 바람에 네. 그것이 많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 정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그 순수한 헌법 기구가 아니라 그 정치 도구가 됐다는 얘기죠. 예, 거기 가깝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숫자가 너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많은 숫자가 저희들도 이렇게 볼 때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활동을 했고 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너무 방관하면서 무관심 속에서 그냥 그 평통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좀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권석대 총회장의 지적은 평통 의원들이 그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감투다. 뭐 한국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명함을 사귀고 다니면서 뭐 그런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구체적으로 뭐 그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까? 왜냐면은 이번에 아마 그 LA 평통이 30년사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LA 평통이 30년사 발간 이전에 어느 평통이든지 또는 서울에 있는 평통 본부에서도 네. 자기들이 실적에 대한 평가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때 그 해당 기대 보고서만 있었지 네. 전체적인 평통의 그 네. 취지 목적에 따라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냐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제가 1983년 이후부터 쭉 평통을 보아왔는데 네. 그 많은 사람 만났어 실제로 네. 평통위원들을 네. 그 평통을 그 LA 주로 물론 LA 분들인데 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평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예,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그 임원들이나 임원 아닌 사람들이나 평통의 그 서울의 그 지역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네. 평통이 뭐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도 안 읽어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과적으로 그 평통위원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런 지적이겠죠.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오렌지 카운티에 살기 때문에 네. 이쪽 LA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평통은 과거에는 이 LA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서 활동을 하다가 네. 14기부터 아마 이제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애리조나, 네바다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렇게 분대해 가지고서 그쪽에 독립된 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그래도 우리 그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이 또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활동하려고 여러 가지 교육 차원에서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를 위해서 바라볼 때는 좀 더 활동을 할 여러 가지 활동을 찾아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6기 평통이 구성될 때가 됐죠? 네, 그 7월 1일부터 16기가 아마 이제 출범을 하게 돼 있죠, 예정상. 그런데 항상 평통위원을 임명할 때마다 그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간에 평통위원을 하겠다고 한국에다 선을 대고, 특히 평통회장 때는 한국에 선을 대고 총영사관에 선을 대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총영사관의 그 입김 작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러다고 보십니까? 그
총영사 간에 뭐 순수한 건의 정도는 관계없지만은 네. 보통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평통위원이 돼야 되겠다. 네. 또 일부 단체장들은 우리 단체의 누구누구가 네. 평통위원이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 압력성 네. 건의를 하는 거 네. 이런 것이 그 LA 지역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항상 그게 문제가 되어 온 거죠. 네. 오렌지 카운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평통을 위해서 뭐 머리 싸매고 이렇게 꼭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더라도 평통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저 평통이라는 이 타이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좀 그 분야도 좀 여러 분야에서 좀 그 젊은 사람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네. 좀 더 많이 나왔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과연 그 총영사관에서 볼 때에 그걸 얼마나 그걸 좀 제대로 이렇게 반영시킬런지 그것은 참 저도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 평통을 많이 취지한 그 관점에서 볼 때요. 이게 원래 그 평통 설립 목적 자체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네. 헌법. 근데 그게 자문기구이고 헌법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제 총영사관이 그 한국의 평통사무처의 위임을 받아서 네. 어떤 추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예, 잡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네.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자체도 그 동포사에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한 예로는 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하자 네. 그 평통사무처의 노무현 지지파들로 그 상임 부의장이 되고 네. 사무처장이 되는데 네. 이분들이 그 하는 첫 번째 그 행위가 네. 노사모 그룹을 20명 정도를 넣어야 된다. 이런 압력. 네. 이런 건 상당히 그 바람직하죠.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대중 정권 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네. 미국도 여러 번 오시고 또 네.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평통을 네. 없애든지 또는 대폭 축소하든지 그 유명무실하다. 네.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네. 평통을 강화시켰어요. 네. 예, 이런 거 볼 때 그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이 네. 그걸 도구화 자기의 정치 도구화로 한다는 그런 아까 그 지적한 그 네, 지적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그 문제? 그것은 뭐 솔직한 표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평통을 한 사람들이 대개가 1기, 2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3기, 4기, 5기, 6기 뭐 계속해서 그 평통을 한번 잡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양보할 줄을 모르는 네. 것이 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거기 그 자체 내에서의 그 기득권 세력을 가지면서 네.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이 평통의 본연의 자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활동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참 문제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범위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우선 그 LA 평통으로 범위를 좀 좁혀 보겠는데요. 이제 16기 평통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LA 네. 평통이요. 그런데 우리가 15기의 문제점을 돌이켜보면서 16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좀 우리가 그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15기의 그 평통회장의 문제가 있었죠. 회비에 대한 문제. 네, 뭐 15기뿐만 아니라 네. LA 평통은 그 초창기부터 네. 한국 정권 실세로부터 많은 영향을 직접간접으로 받은 네. 곳이기도 한데 가장 문제가 그 회비를 그 네. 평통위원들 자체가 이제 결정한 사항이에요. 우리 네. 회비를 내자. 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평통의 목적 중에 하나, 목적보다도 의무 중에 하나가 회비를 결정했으면 회비를 내야 되고 네. 또 평통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위원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네. 하든 네. 경청을 하든
그걸 해야만 활동상의 기본적인 건데 이 회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로 볼 때 역대 평통들이 한 번도 회비를 누가 내고 누가 안 냈다는 걸 발표도 안 했는데 그런데 현재 알려진 게 회비 문제, 회비가 자격 요건하고 부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회비를 결정- 내지 않으면 평통 자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추천심사에도 회비를 안 낸 사람은 다음 16기에는 삭제돼야 된다는 걸 원칙을 삼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시행될지 두고 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언론에 보면은 15기 최재현 회장이 그 당시에 그 회비 1,500달러 중에서 300달러만 지급하고 내질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 14기에도 그 현재 최재현 회장이 14기에도 그 저기 부회장인가 했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14기 평통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네. 최재현 회장은 회비를 제대로 안 냈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회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될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위원 자격은 안 됐지만 회장은 좀 위원이 안 되면 회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회장은 회비 안 내도 됩니까? 아니 내야 되죠. 내야 되죠. 예, 기본 그런데 어떻게 회장이 됐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를 실제로는 안 했죠. 안 했어요. 여태까지. 예. 그럼 앞으로 또박또박 잘 내겠군요. 그 두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두고 봐야 되겠군.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간의 LA 평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회비 문제도 그렇지만은 또 그 다음에 또 LA 시장 면담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문제점이. 이제 그거는 LA시의 부산시에서 자매를 알고 있어요. 네. 부산시 평통이 그 LA시 평통과 자매 관계였는데 그분들이 그 LA를 방문할 때 이제 LA 부산호구는 자매 도시니까 그래서 아마 방문을 하고 싶다고 사전에 아마 연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LA 평통의 그 담당자들이 그거를 섭외하고 그걸 일정한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임원들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실제로 부산 평통 사람들이 와서 LA 시청을 갔는데 LA 시청에서는 우리는 그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네. 그래서 한동안 말썽이 굉장히 났죠. 네. 상당히 그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평통위원들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네, 김강란 회장 때고 네. 그다음에도 있었어요, 여러 번. 예, 그 있었는데 뭐 특히 그 김광남 회장 때 그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 문제 알고 계십니까? 전 자세히 네, 그 문제는 그때 이제 그 LA 평통을 그 인솔하고 간 당사자가 김광남 회장이었는데 네. 그 거기 북한 측에서 이제 그 방명록에 네. 그 어떤 글을 써주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방명록이 쓰는 자리하고 일반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올라가서 김광남 회장 나중에 해명이 얘기인데 올라가서 자기 보러 쓰라고 그러기 때문에 쓰려고 그러는데 막상 생각은 잘 안 나고 그래서 지나간 걸 보니까 좋은 글들이 있기에 컨닝을 했구만. 그게 썼다고 하는 해명성인데 네. 결과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북한은 적대국이고 네. 또 우리 민족사에서 그 북한 정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정권인데 그 정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글을 썼다는 것 자체는 그게 LA 평통의 회장으로서 그거는 미주동포의 수치죠. 본인은 사과를 그 했죠. 문제는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이북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질지 안 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일들, 네. 한국에서 한국 평통위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네. 아마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네. 그런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그럴 기회가 꼭 뭐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그러나 정말 참 그렇게 갈 때는 사전에 정말 참 우리 가는 것 동참하는 사람들이 네. 좀 확실한 준비와 또 우리가 준비와 더불어 가서 해야 할 행동과 말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그걸 좀 교육을 받고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사실 LA 평통은 이 문제뿐이 아니고 뭐 삥땅 사건, 또 포상 시비 사건,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건 다 그 평통 의원들이 그 평통 본연의 임무를 몰라서 그랬다 치고 앞으로 좀 평통이 잘 되려면은 그 개편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 여러 사람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과연 평통이 개편이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 없어져야 됩니까? 그 매번 정권 교체기라든지 매번 이제 평통의 교체기에 네. 기수별로 2년 임기로 돼 있는데 네. 그때마다 그 여러 가지 자본들이 그 칭찬보다는 네, 너무 많아요, 그 자본이. 자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포 사회에 보면 저런 평통을 왜 두느냐 네. 말이 많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네. 계속 때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통은 좀 그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과 같은 평통이라면은 없어지는 차라리 게 없는 게 낫다. 낫죠. 네. 그 현재 국회에도 그 평통 개편론이 그 법안이 네. 올라가 있습니다. 그 LA 평통에서 30년 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30년 사람은 그 LA 평통이 저 잘못했다는 건 안 섞였죠, 물론. 좀 보셨습니까? 30년 네. 됐죠? 네. 근데 그 지금 30년사는 평통에 대한 그 어떤 그 역사적 가치라든지 평통의 존립이라든지 또는 평통의 사명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후세에다가 어떤 교육적 가치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단 대부분이 그 한 일지 형식의 조사 통계 형식은 통계 상당히 형식.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걸 보고 어떤 그 후세가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부적한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우리 변영진 언론님께서 평통이 개편되든가 뭐 무역론을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평통 내에 여러 각 부서의 그 위원장과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네. 또 경제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각 분과 위원들이 있는데 네. 그 각 분과를 제대로 기능을 소화할 것 같으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종북 세력들의 활동이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우리 미주에 있는 평통이야말로 앞으로 이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네. 자라나는 새싹들 또 네. 나가서는 젊은 차세대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그냥 장학금 준다 하면은 그 장학금이 뭐 종북 세력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받는 대로 그 사람이 시키면 또 가서 네. 협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주 전체 내에서 이거 평통 활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할 일을 찾아보면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더 발전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북 세력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9일 그 브루스 커밍스 하면 그래도 미국에서 석학으로 봐야 되겠죠. 저 친북적인 석학인데 그 브루스 커밍스를 앞세워서 이른바 종북 단체들이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 그 문제에 대한 세미나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행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비둘기도 날리고. 그런데 좌우지간 그 좌절이 됐거든요. 여기 저 우파 그 세력권 속에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통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던가 전혀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현재 그 평통의 구성원들이라든지 네. 평통의 능력이 그런 그 미국 대학에서 어떤 문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판할 정도의 능력을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간혹 그 평통을 지적해요. 평통이냐 깡통이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통이 깡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통위원 자체가 내가 이걸 감투로 생각하지 말고 과연 그 대한민국의 헌법기구로서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통일 정책 이것이 어떤 건가서부터 공부를 하고 과연 그 종북 좌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그런데 예. 현재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지적인데,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통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 권석대 총회장께서 얘기를 했고, 우리 변흥진 언론인께서는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평통이 존재해야 된다 하면은 변흥진 언론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해법을 내놓겠습니까? 없어진다는 걸 전제하지 말고. 네,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헌법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평통의 저 폐지론을 주장하는 거는 네. 지금까지 15기 동안 지내왔는데요. 네. 15기를 지내오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될 거고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15기면은 조금 곤란하죠. 15번이나 서거왔다는 거는 안 그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죠. 네.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발판 삼아서 네.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참 새로운 인물들이 한국의 국가관이 투철하고 또 과연 한국과 이북을 그 안에서 볼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한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네. 어쨌든 좀 새로운 거듭나는 평통이 되기를 알았습니다. 바랍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평통은 존속돼야 된다. 그런데 평통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평통 임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공부를 좀 해라. 예. 실력을 좀 갖춰라.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앞으로 평통위원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명함에 새기는 내가 이거 평통이 감투라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열심히.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또 자격 심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정 능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누가 자격 심사를 합니까? 자격 심사를 하는데. 어떤 면으로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평통 그 신청서를 낼 때에 네. 개인 그런 하나의 뭐 이름과 성명과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논문 같은 거. 내가 만약에 평통위원이 될 것 같으면은 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말 참 글을 이렇게 받으면서 평가를 그런 것으로 해야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오케이 이 사람은 너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논문을 쓰게 하는 방법도 그렇죠. 좋습니다. 예, 그런 컨테스트가 과정이 어떡합니까?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평통에 대한 우리가 분석, 또 평통에 대한 지적, 그 한국의 평통본부나 또 이곳에서 평통을 추천하는 총영사관이나 그 여러 각도로 좀 그 공부를 하시고 감안을 하셔서 평통이 새로운 평통으로 구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